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신문 보급률은 세계 1위이며 하루에 1000여 종 이상의 신문이 발간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즐겨보는 신문 잡지의 다수는 인기인의 스캔들이나 범죄 등을 다룬 이른바 옐로우 페이퍼들이다. 포르노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색 잡지들 역시 적지 않다. 미국은 신문 잡지 등의 출판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다루든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레리 플린트는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Buy cheap and start that sex is bad and ugly and dirty, and yet it is heroic. What is more obscene, sex or war? 그러나 레리 프린트가 발간하는 허슬러는 미국에서도 가장 선정적이며 원색적인 포르노 잡지 중 하나다. 여전히 허슬러의 발행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포르노야말로 가장 솔직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The religious people in this country and the people who prosecute pornography, 종교인들이나 포르노를 탄압하는 사람들은 알몸이 외설이라고 하는데 만약 외설이라면 조물주에게 항의하지 왜 나한테 항의합니까?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왜 음란하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레리 플린트는 허슬러지 발간으로 이작 100만 장사가 됐다. 그는 요즘 LA에서 카지노를 운영돼 오후 일과 대부분을 이곳에서 도박을 즐기며 보낸다. 레리 플린트에게 이 같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 허슬러지의 상업적 성공 역시 단 한 장의 알몸 사진으로 시작됐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누드를 특종으로 공개했던 것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름다운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 30대의 미망인이 된 후 세계적인 부호 오나시스와 재혼을 했고 숱한 화제를 뿌린 그녀. 제클린의 누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불쾌감을 동시에 주면서 최대 아쉽거리가 됐다. 허슬러는 순식간에 200만 부 이상이 팔려났다. Sure, we had our detractors. We weren't trying to make them happy.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잡지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허슬러는 타임지나 뉴스위크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들을 볼 수 있는 오락 잡지니까요. 레리 프린트가 처음 허슬러지를 창간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 허슬러 고고 클럽을 광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누드만을 준 광고지는 불법이었다. 그래서 적당히 기사를 섞어 포르노 잡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허슬러는 그 어느 잡지보다 노골적이고 원색적일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마스와 산타크로스 역시 희롱의 대상이 되었고 국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유의 여신상은 포드 대통령과 킨저 국무장관에게 농락하기도 했다. 이 기사로 레리 프린트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기도 한다. 가족 중심의 보수의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는 허슬러의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면 레리 프린트는 거리로 나가 직접 판매와 홍보를 유도했다. 때로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검찰은 기소했지만 법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출판물도 보호됩니다.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포르노도 마음대로 표현하고 출판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된 헌법 조항들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표현과 출판의 자유로 신문이나 잡지의 내용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98년 레리 플린트는 이 표현의 자유를 10분 발휘한다. 현직 의원이나 고위관리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면 100만 달러를 보상한다는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에 전면으로 게재했던 것이다. 이 광고 후 레리 플린트는 폭로의 대가로 400만 달러를 지출했다. 공화당 대변인 지명자 바빠 의원은 혼외정사 문제로 자진 사퇴했으며 하원 의장에 출마했던 밥 리빙스턴 의원 역시 자신의 불륜이 폭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아예 정계를 은퇴했다. We are not against homosexuals. I repeat, we love homosexuals as we love all men. 활발한 텔레비전 설교를 통해 전통 도덕의 부활운동을 벌이고 있는 제리 포렐 목사.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인 그 역시 레리 플린트의 표적이 되어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해야 했다. 84년 허슬러지의 제리 폴웰의 첫 경험 고백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술 광고가 실린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형식이었는데 폴웰 목사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하고 첫 번째 경험을 했으며 어머니가 그 사실을 떠드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근사한 일을 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매주 설교할 때마다 술을 마시는데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 헛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토로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인터뷰가 아니었다. 광고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것은 패러디 광고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는 아주 명망이 있고 매우 신앙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술 광고에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풍자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겁니다. 폴웰은 그 광고를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명예훼손과 함께 의도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984년 버지니아주 법원에서는 하느님 대 악마의 대결이라는 제리 포렐과 레리 플린트의 천재 재판이 열렸다. Yes, I am. Reverend Falwell, have you ever had sex with your mother? Absolutely not. If a reasonable person could not believe that Hustler magazine describes actual facts about Jerry Falwell, then you must dismiss the libel claim. You remember these instructions? 법정은 의도적으로 정서적 피해를 입힌 거라는 폴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허슬러와 플린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우리의 반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가 패러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도덕적 지도자 제리 포렐의 승리였다. 법원은 레리 플린트에게 20만 달러를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He has got to be stopped, legally but stopped. They want it to be painful. 정치 풍자 만화나 패러디를 하는 TV쇼는 어차피 그 대상을 골려주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그건 수정헌법 1조의 생명을 뺏는 것입니다. 레리 플린트는 항소했다. 마지막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레리 플린트뿐 아니라 이후 공적인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됐다. So why did Hustler have him and his mother together? Hustler puts him and his mother together in a example of literary travesty, if you will. And what public purpose does this serve? Well, it serves the same public purpose as having Gary Trudeau say that Reagan has no brain or that George Bush is a wimp.
Obviously, when people criticize public figures, they're going to experience emotional distress. We all know that. It's the easiest thing in the world to claim, and it's impossible to refute, and that's what makes it a meaningless standard. Really, all it does is allow us to punish unpopular speech. And this country is founded, at least in part, on the firm belief that unpopular speech is absolutely vital to the health of our nation. 연방 대법원은 레리 프린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저급한 풍자이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언론 보도로 인한 감정적 고통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A rebel or somebody who is kind of like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거슬리는 입장을 취하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발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해도 보호를 받는다면 모든 주장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레리 프린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Because the First Amendment will protect what did Grutman call me? Scumbag. Scumbag like me. Well, then it'll protect all of you. Because I'm the worst.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연방의회는 국적을 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 등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이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꿈꿨던 가장 큰 이상이기도 했다. 1600년경 영국 청교도들이 처음 대서양을 건넌 것은 종교의 자유 때문이었다. 그 후 많은 유럽인들도 교황청의 박해를 피해 대규모 이주를 시작했다. 이들이 1775년 독립전쟁을 시작한 것도 영국 왕실이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한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유로운 국가를 원했다. 1783년 영국군이 대패하고 비로소 신대륙의 독립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미국인들은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민공화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독립혁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Ladies and gentlemen, and welcome to the Lights of Liberty show. Again, my name is Jessica, and this is Kat. 독립기념관을 돌아보는 것은 필라델피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 중 하나다. 야간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독립기념관 건물 위에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쇼는 헌법 제정 과정을 보여준다. 독립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가를 위해 13개주를 통합할 강력한 정부의 필요를 느끼고 그 기틀이 될 헌법을 제정한다. 이때 헌법의 첫머리에 우리 국민을 명기함으로써 연방정부의 모든 권위가 국민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이들의 신념을 표명했다. 마침내 헌법제정회의가 이곳 필라델피아 주의회에서 소집됐고 13개 주정부의 대표들은 각 주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4개월 동안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타협해서 헌법을 만들었을 때도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영국의 국정과 종교적 박해의 경험이 있었다. 통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10개 조항의 권리 장전을 헌법에 추가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미국 헌법은 완성된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 표현,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미국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I think the First Amendment is the cornerstone of 수정 헌법 1조는 미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바탕입니다. 미국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정부에 대해 책임있게 비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수정 헌법 1조는 어디에나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시민들 사이, 시민과 기업 사이에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미국 사람들이 민주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의 권리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200년 동안 이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범위에서만 적용되던 수정헌법 1조가 지금은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악마를 숭배하는 사상들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KKK단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집회도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 폭력적 의도만 없다면 어떤 발언도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복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취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인들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라는 구절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이를 암송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베트남전의 기밀문서를 보도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떤 이유로도 언론의 자유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한 표현의 자유는 때로 미국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1977년) 시카고에서는 한 집회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고 있었다. 이날 집회의 주인공들은 신나치주의자들이었다. The purpose of the National Socialist Party of America is to create an all-white America in our lifetime. In order to do this, we have to reach the broad masses of our people with the spoken word. After we have attained political power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legal methods, hopefully, then we will create an all-white America by, first of all, making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성난 시민들이 반발했지만 신나치의 집회는 경찰의 보호 속에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제 어떤 폭력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이 나치 마크를 앞세우고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수천 개의 썩은 달걀을 비롯해서 쓰레기, 막대기, 돌 등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집에 가라고 했지만 그는 싫다. 나치는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 나도 죽을 뻔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총을 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뺏을 수 없는 권리였다. 시카고 북쪽의 고급 주택도시 스코키. 한가롭게 보이는 이 도시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인구의 7만 중에 3만 명이 유태인. 그 중에는 나치 수용소의 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다. 종전 이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유태인들이 아는 이들을 찾아 하나 둘씩 이곳에 정착을 했던 것이다. 희생자를 기리는 동상 앞에는 여전히 꽃이 받쳐지고 있었다. 그런데 1977년 신나치주의자들은 바로 이 마을에서 행진을 계획했었다. 여기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스코키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시장이 여기 있었고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군용 철모를 쓰고 있었죠. 나치야 물러가라, 나치야 물러가라. 유태인 생존자들은 오늘까지도 모두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걱정 마라. 미친 자들의 작은 조직일 뿐이다. 신경 안 써도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살의 생존자들에게 통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도 처음에는 작은 조직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신나치들은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There are some 3,000 right-wing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national headquarters here in Chicago. St. Louis, we have an activistic headquarters. 당시 그들에 따르면 신나치는 정치적 세력 키우기 위해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대중들을 위한 집회나 행진을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신라는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코키에서도 대중 집회를 계획했다. 시청의 허가를 요청했으나 유태인의 마을 스코키로서는 곤란한 일이었다.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35만 달러의 보험을 가입해야만 집회를 허가해준다고 통보했다. 사실상의 거절이었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물러서야 했다. 이들은 스코키 시청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를 하고 나섰다. All we asked for and all we demanded from this whole thing was our right to free speech in neighborhoods where we were accepted and where we had gotten a good response. 신나치와 스코키의 충돌은 법적 소송으로 번져갔다. 재판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좀처럼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일리노이 법정은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정말 길게 끌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스코키 사람들과 같았기 때문에 결정을 함부로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당히 다루기 힘든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결국 일리노이주 법원은 신나치 행진을 불허했다. 수정헌법 1조에도 불구하고 스코키가 유태인 마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When I looked at those survivors, I could see 유태인 생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치의 시위는 생각을 주고받는 연설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종 대총수의 이름으로 자행된 유태인 대학살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였다. 방귀 어린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 비록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흘렀지만 스코키 사람들에게 나치는 아직 잊지 못할 후였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종전 후 미국으로 이주해온 엘리자베스 슐츠 부인. 그녀는 오빠를 아우슈비츠로 보냈고 자신도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제 가족인데요. 저는 운이 매우 좋아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자 형제 한 명이 생존했습니다. 그 집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마루를 드러내면 그 밑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집이 물 위에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숨을 곳을 만드셨는데 철제 목욕통을 마루 밑에 집어넣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오면 저는 목욕통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슐츠 부인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미국인의 도움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미국은 생명을 되찾아준 나라였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나치의 망령이 살아난 것이었다. That the final solution of the Jewish question is exposing them as the leaders of international communism and race mixing. And that's the final solution. That actually, the end point of the final solution. If I had the choice, on the one hand, of wiping out the Jews completely without explaining why, and on the other hand, 신나치는 스코키에서의 집회를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최대 인권단체인 ACLU가 이들의 변호를 맡은 것이다. 미국 시민권연맹은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가장 신뢰받는 시민단체였다. 그럼 그들이 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것일까? ACLU는 그를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을 못하게 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막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신나치의 변론을 담당했던 골드버거 변호사는 바로 자신이 유태인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태인이니까요. 제가 볼 때 프랭크 콜린의 생각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검열당한다면 다른 누구도 검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이런 ACLU의 입장은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신나치의 편에 선 그들을 비웃는 사람도 많았다. 심지어 ACLU는 3만 명의 회원이 조직을 떠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ACLU를 탈퇴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 자유에는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문제, 인종 문제로 600만 명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을 저지할 수 없다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978년 1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나치마크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집회는 허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나치의 승리였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이제 어디서든 집회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신문마다 신나치의 승리를 대서특필했다. 상식을 넘은 대법원 판결을 놓고 많은 논쟁이 계속됐다. 재미있는 일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스코키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서 미안합니다. 학살 생존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당시 그런 상황에서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나쁜 선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수정헌법 1조를 퇴보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취한 입장은 미국 법체계 속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였습니다. 나치의 의견이 너무나 해롭고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졌다면 법이 바뀌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흘렀다. 그 후 스코키에서는 신나치의 어떤 집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요청도 없었다. 신나치가 스코키에 오지 못한 것은 법적인 제재 때문이 아니었다. Therefore, you cannot treat these people with equal rights. They do not treat other people with equal rights. They have no rights, and they don't deserve any rights. They deserve to die. 1978년 6월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신나치의 집회. 신나치보다 더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유태인, 기독교인을 비롯한 여러 종교인들과 흑인 인권운동가들. 이들이 스코키를 위해 함께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옳건 그르건 사상과 이념도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 마침내는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리와 허위를 판단하는 최선의 해결책인 것이다. 신나치와의 충돌이 지나고 난 뒤 스코키 시내 중심에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설립됐다. 스코키 홀로코스트 박물관. 스코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대학살의 증거들을 모아 전시해 놓은 곳이다. 광기 어린 사육의 도가니에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동안 스코키 사람들은 그 참혹한 기억을 잊으려고만 애썼다. 하지만 신나치의 등장 이후 스코키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치가 얼마나 끔찍했으며 자신들이 어떤 고통과 희생을 치렀는지 더 많이 알려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됐던 것이다. 스코키 홀로코스트 재단은 1970년대 말 프랭크 콜린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곳에서 행진하려고 했던 그 사건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나치 이념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가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니었다. 미국인들 역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찰리 채플린은 그 희생양 중의 한 사람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 그는 수많은 작품을 통해 현대 문명의 인간 소외를 풍자하고 히틀러, 제국주의 전쟁 등 인류의 범죄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그러나 미국은 그의 영화를 상영 금지시키고 그를 추방했다. 공산당과 연루돼 있다는 이유였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단지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학자, 배우, 스포츠 스타까지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자의 혐의를 받고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그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는 단지 공산당인가 아닌가로 판정됐다. 이런 광풍은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가 미국 외무부에 250명의 공산당원이 있고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를 한 것이다. 온 미국은 공산주의의 공포에 휩싸였다. 공산당을 색출하라는 여론이 연이었다. 언제 소련처럼 공산화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게 됐다. 메커시즘 시절에 저질러졌던 모든 탄압은 거의 모두 국가 위기,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됐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는지 차분히 따져볼 수조차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최후의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공산당 간부들은 수정헌법 1조를 들어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에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진 테니스 등 11명의 미국 공산당 간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고 5년형이 선고됐고 보석은 금지됐다. 대법원 스스로가 수정헌법 1조에 대한 확신을 포기한 셈이었다. 이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부끄러운 교훈을 줍니다. 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은 너무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 판례를 따르자면 처벌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실제로 정부를 전복하려 한 공산주의자들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극단적인 표현까지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까지도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교훈입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가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온 데는 50년대의 대법원이 겪은 시행착오가 중요한 걸음이 됐다. 사실 수정헌법 1조는 대법관들의 판단에 따라 때로는 확대되거나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법에 진실을 판단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법관들이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장에게는 대통령을 임명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기도 한다.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관들은 미국의 지도자들 중 가장 알려져 있지 않다.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판결문으로만 국민 앞에 나설 뿐 어떤 인터뷰나 취재에도 응하지 않는다. 언론들 역시 대법관들을 워싱턴의 은둔자라고 부르며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결국 미국인들의 행동과 윤리에 지침이 된다. 이런 대법관들에게 미국인들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항상 국민의 편에만 서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반정부 시위도 중 성조기로 소각하는 사례가 벌어진다. 그런데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 성조기를 불태운 죄로 구속되면서 처벌에 관한 논란이 시작됐다. 시위를 해도 언론이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하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미 제국주의의 상징이 불타서 제거되는 광경은 정말로 근사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성조기는 미국의 번영의 상징으로,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미국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든 제일 험한 말이든 하라 이겁니다. 그건 보호해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조기는 불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는 자기의 상징인 성조기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얘기죠. 성조기 소각에 대한 논쟁 역시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 맡겨졌다. 대법원은 성조기를 불질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조기를 훼손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알리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지극히 소중한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성조기를 불지르겠습니까? 불질러봤자 아무 효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건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된 생각도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해야 할 상징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조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대다수 미국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Patriotism is not a partisan issue. It's not a political issue. 의회는 더욱 흥분했다.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성조기 보호를 위해 헌법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의원들 대부분이 헌법에 충실한 것보다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연방의회는 성조기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새로이 성조기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방의회를 통과한 성조기 보호법은 곧이어 대법원에 의해 위헌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성조기 보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된다는 게 판결의 이유였다. 정치나 여론의 흔들림 없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려는 미국 연방 대법관들. 이 원칙을 지키려는 대법관들의 수많은 판결을 통해 수정헌법 1조는 변화하는 미국의 시대와 사회를 반영해왔고 이제 더욱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First Amendment rights have been strengthened.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영역에서 보호받게 됐습니다. 입법부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수정헌법 1조는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는 표현까지도 보호합니다. 반미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평등적이고 반연방적인 표현도 보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헌법을 지탱해주는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침해하려고 하는 표현들까지도 보호합니다. 우리의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열린 토론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How many of you have been deported? And we love this country, believe me. We need to be vigilant to protect the First Amendment. A war that most Americans have been led to believe mistakenly is ending. A war that most Americans have come to believe is wrong and must end. Violated the Espionage Act to the New York Times. Stop, he said. Stop the murder of an innocent man! Free Mumia! Kill Mumia now!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신문 보급률은 세계 1위이며 하루에 1000여 종 이상의 신문이 발간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즐겨보는 신문 잡지의 다수는 인기인의 스캔들이나 범죄 등을 다룬 이른바 옐로우 페이퍼들이다. 포르노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색 잡지들 역시 적지 않다. 미국은 신문 잡지 등의 출판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다루든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레리 플린트는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자유의 여신상은 포드 대통령과 힐저 국무장관에게 농락하기도 했다. 이 기사로 레리 플린트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기도 한다. 가족 중심의 보수의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는 허슬러의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면 레리 플린트는 거리로 나가 직접 판매와 홍보를 유도했다. 때로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검찰은 기소했지만 법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출판물도 보호됩니다.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포르노도 마음대로 표현하고 출판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된 헌법 조항들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표현과 출판의 자유로 신문이나 잡지의 내용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음란하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레리 플린트는 허슬러지 발간으로 일약 100만 장사가 됐다. 그는 요즘 LA에서 카지노를 운영돼 오후 일과 대부분을 이곳에서 도박을 즐기며 보낸다. 레리 플린트에게 이 같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 허슬러지의 상업적 성공 역시 단 한 장의 알몸 사진으로 시작됐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누드를 특종으로 공개했던 것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름다운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 30대의 미망인이 된 후 세계적인 부호 오나시스와 재혼을 했고 숱한 화제를 뿌린 그녀. 제클린의 누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불쾌감을 동시에 주면서 최대의 아쉽거리가 됐다. 허슬러는 순식간에 200만 부 이상이 팔려났다. Sure, we had our detractors.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신문 보급률은 세계 1위이며 하루에 1000여 종 이상의 신문이 발간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즐겨보는 신문 잡지의 다수는 인기인의 스캔들이나 범죄 등을 다룬 이른바 옐로우 페이퍼들이다. 포르노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색 잡지들 역시 적지 않다. 미국은 신문 잡지 등의 출판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다루든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레리 플린트는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잡지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허슬러는 타임지나 뉴스위크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들을 볼 수 있는 오락 잡지니까요. 레리 프린트가 처음 허슬러지를 창간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 허슬러 고고 클럽을 광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누드마네션 광고지는 불법이었다. 그래서 적당히 기사를 섞어 포르노 잡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허슬러는 그 어느 잡지보다 노골적이고 원색적일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마스와 산타크로스 역시 희롱의 대상이 되었고 국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Buy cheap and start that sex is bad and ugly and dirty, and yet it is heroic. What is more obscene, sex or war? 그러나 레리 프린트가 발간하는 허슬러는 미국에서도 가장 선정적이며 원색적인 포르노 잡지 중 하나다. 여전히 허슬러의 발행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포르노야말로 가장 솔직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The religious people in this country and the people who prosecute pornography, 종교인들이나 포르노를 탄압하는 사람들은 알몸이 외설이라고 하는데 만약 외설이라면 조물주에게 항의하지 왜 나한테 항의합니까?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